네, 안녕하십니까. C퍼스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니다. UiPath의 간단한 기업 소개를 다루면서 재무제표와 전반적인 회사의 구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준비해 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재무제표와 회사의 주식 보상, 소송 관련 이런 문제는 시청하시기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하셔야지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번 영상도 혹시나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길까 다른 분들의 분석 영상이나 자료는 일절 참고하지 않았고요. 회사 측에서 공시한 내용 기준으로만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았으니 제 영상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자료들로 종합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UiPath는 좀 아리송했고요.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자, UiPath는 2005년 루마니아에서 데스크오버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이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웃소싱 회사였었는데요. 2010년 초반 이제 인도의 한 고객으로부터 RPA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고 그 후 2015년 사명을 UiPath로 변경하고 RPA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 후 급성장하게 되었고요. 2018년 RPA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또한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받기도 했어요. 회사가 성장함에 2021년 4월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 2024년 기준 31개 국가에서 총 4,000명 가량의 직원을 보유하며 현재는 시가총액 67억 달러의 큰 회사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UiPath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기업들에게 AI 기반의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및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이고요. 참고로 뒤에 로봇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이에요. 이 회사는 진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UiPath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크게 4가지의 기능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먼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시켜주고 이 플랫폼이 개인 로봇 비서가 되어서 업무를 보조하고 생산성 향상을 시켜줘요. 또한 로우 코드로 코딩 지식이나 다른 능력이 없어도 쉽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반적인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이 AI 플랫폼이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고객의 화면 스크린을 실시간으로 읽고 분석해주면서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결정된 내용들은 컴퓨터 내의 다른 앱들과 상호 실행으로 직접 행동까지 맞춰주고요. 그러니까 즉 사무직뿐만 아니라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죠. 저도 누가 좀 이 대본만이라도 대신 타이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PPT 자료 만드는 거랑 녹음은 재밌는데 이 대본을 쓰는 게 손가락 엄청 아프거든요. 농담이었고요. 자, 보시면 현재 UiPath와 거래 중인 기업들의 리스트가 대강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게 9가지 산업에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UiPath의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리테일,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보험, 제조, IT 등등 웬만한 모든 사업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업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볼게요. 총 3개의 매출 구성 요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수익으로 일시적인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UiPath의 독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해 주는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다음은 구독 서비스인데요. 반복적으로 받는 수익이 되겠죠. 사스 모델로 클라우드를 통한 플랫폼 사용 허가 및 기타 유지 보수 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요. 마지막으로는 기타 전문 서비스인데 주로 프로세스 자동화 관련 및 기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라이센스 수익은 전년 대비 3%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지만 구독 수익은 전년 대비 24%나 증가한 모습이죠. 매출병을 비중을 보시면 2023년이죠.는 라이센스 수익이 매출의 44%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38%의 비중으로 줄어들면서 구독 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즉, 이 온프레미스 모델에서 사스 구독 모델로 이동 중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듯 구독 모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익 모델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고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죠. 자, 그럼 각 매출 요소의 매출 원가를 보겠습니다.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를 제공하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데 주로 소프트웨어나 기술들의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구독 서비스는 고객 지원 및 기술 지원팀의 인건비와 클라우드 호스팅, 인프라 비용 같은 사스 관련 제품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기타 서비스는 전문 서비스팀의 인건비와 외부 하청 서비스비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 측이 발표한 매출 총이익률은 82%에서 84% 사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구독 서비스의 매출 원가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좀 더 수치적으로 보시면 라이센스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은 98%인 반면 구독 서비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약 79%이고요. 서비스는 아무래도 교육 지원 등의 목적이라 여기서 수익을 내려는 마음은 없는 모습이죠. 이건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서비스는 구독과 라이센스 수익의 증가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이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요. 아까 설명에 이 기업은 벌써 31개국에 진출했다고 했죠. 보시면 북미 매출만큼이나 유럽과 아시아 쪽의 매출 규모도 생각보다 큽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잘 만든 시스템 하나로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된다는 거니까요. 수익성도 좋고요. 긍정적인 점은 이제 북미 시장도 성장이 약 9%로 높지만 유럽 쪽에서는 14%가량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다른 성장주 기업들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어떤 기업들은 요즘 뭐 20%, 30% 성장을 해도 주가가 박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11% 성장률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바로 ARR입니다. 이것은 UiPath의 핵심 운영 지표로서 구독 라이선스에 대해 연관화된 청구 금액을 구독 고객의 뭐 증가 감소 없이 청구된 금액 기준으로만 계산한 수치래요. 보시면 ARR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가 성장했고요. 좋죠. 그러니까 ARR 기준 100만 불치 이상을 쓰는 대형 고객들의 숫자도 전년도 264개에서 올해는 302개로 증가한 모습이고 10만 불 이상 쓰는 이제 기업들의 숫자도 1974개에서 2235개로 늘어나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빨강 테두리를 보시면은 인크리멘탈 ARR과 리텐션 레이트의 감소 중에 있어요. 보시면 그쵸? 이 뜻은 쉽게 설명하면 신규 고객 확보 속도가 좀 둔화되었고요. 대형 고객 수는 증가됐지만 기타 중소형 고객들은 다운그레이드 및 해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제품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거나 뭐 경쟁이 심화되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실적 발표 때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인데요. 보시면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운영비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큰 변화가 없이 일괄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마케팅비의 비중이 55%가량으로 가장 크고요. 연구개발비는 28%가량을 차지하네요. 이 두 개의 비중이 합치면 약 83%인데 뭐 수치만 보면은 성장주로서는 좋은 비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매출 성장도 따라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9%에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12%를 기록하며 적자 회사이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영업 외 수익 중에서 이렇게 이자 수익의 비중이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볼게요. 참고로 UiPath는 2024년 7월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가 승인되었고요. 약 1,570만 달러 가량이 직원 해고 관련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4분기까지도 이 구조조정 관련 비용 영향이 있겠지만 뭐 이게 만약에 잘 처리가 된다면 이로 인해 향후 가이던스는 이 수익성 향상이 기대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기업의 성장과 운영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죠. 이 이후에 어떻게 회사를 탄탄하게 잘 성장시키는지를 봐야 되죠. 아까 보시면 기업의 영업비용 비중이 커서 적자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세부 비용들을 뜯어보겠습니다. 회사 측에 의하면 마케팅 비용의 주요 증가 원인은 인건비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요. 급여 및 보너스로 약 1,600만 달러가 늘어났고 구조조정 관련 퇴직급여로 850만 달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주요 증가 원인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와 호스팅 코스트의 증가로 약 1,700만 달러가 증가된 모습이고요. 관리비 주요 증가 원인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운영 비용이라고 해요. 네, 매출 대비 전체적인 비용 비율은 비슷했고 일부는 일회성 비용 증가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매출 원가에 포함이 안 된 클라우드 호스팅 소프트웨어 서비스 비중이 너무 커요. 아까 표를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은 82% 정도로 잡혔지만 높지만 그 외로 많은 부분의 이제 매출 관련 비용이 이제 영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UiPath의 대차 대조표를 볼게요. 20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요. 1월 말 대비 자산이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요. 현금성 자산이 줄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자산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전체 자산의 81.7%가 유동자산이고 그중 72%가 현금 및 채권 관련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출 채권이 이거 보시면 이 매출 채권이 네, 거의 한 전체 분기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줄어든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아래를 보시면 회사 측에 따르면 전체 매출 채권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개별 고백은 없고요. 매출 채권 회수 관련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어셋 중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 없는 모습인데요. 이 현금성 자산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 대부분의 현금은 이 머니마켓에 남겨두고 있고요. 이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도 투자성 자산으로 대부분 이제 미국 국채와 본드에 넣어두면서 현금을 운영하고 있네요. 이로 인해 아까 설명드린 3,700만 불 가량의 이자 수익을 받고 있고요. 다음은 부채 항목인데요. 유동 비율은 312.9%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매입 채무가 다소 늘어났지만 매출 대비해서는 적정해 보입니다. 별다른 대출성 부채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한 보시면은 여기 이연 수익 부채가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UiPath의 경우 이 이연 수익 부채는 선불 구독료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성장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 확보 및 장기 계약 증가 시그널과 미래 매출 증가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결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전체적으로 부채는 깔끔하고요. 대차 대조표는 예쁜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현금 흐름표인데요. 역시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직원 주식 보상과 감가상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출 채권도 회수가 잘 되는 모습이에요. 비록 적자 기업이지만 영업활동으로 1억 7천만 불의 현금을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회사는 1억 2천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주식 보상으로 2억 7천만 불을 가져간 모습이네요. 다음은 투자와 재무 관련 현금 흐름표인데요. 국채 매매 관련 투자 활동이 가장 커서 투자 활동은 큰 의미가 없고요. 재무 활동에서 보시면 3억 8천만 불치 자사주 매입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 좋은데요. 이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의 2배를 자사주 매입에 쓰는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현금이 전년 대비 약 3억 불 감소하며 7억 7천만 불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했다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의 주식 매입 프로그램 승인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볼게요. 2023년 9월 1일 이사회로부터 5억 달러 규모의 매입 프로그램을 자사주 매입을 이제 승인받았고요. 원래 이 프로그램의 만료일은 2025년 3월 1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8월 30일 추가로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매입이 승인되었고요. 여기에 만료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든지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입 방식은 공개 시장 구매, 사전 협상 거래 등으로 진행되고요. 지금까지의 매입 기록을 보시면 2024년 10월 30일 기준 9개월간 3,100만 주를 평균 주당 12.29불에 구매를 했어요. 총 금액으로 따지면 3,800만 불치죠. 아까 그 현금 흐름표에서 있었던. 이후에도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70만 주를 평균 주당 12.57불에 총 880만 불치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때 추가되면서 보고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이렇게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내용을 세세히 뜯어보시면은 꼭 나쁘지만은 않은 거고요. 영업활동에서는 잘 되고 있고 투자는 국채 매매 관련이고 재무는 자사주 매입 관련 지출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공시자료를 보면서 좀 무서운 것을 확인했어요. 바로 이제 소송 진행 중인 케이스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UiPath는 총 4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기업과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된 건데요. 주 혐의는 재무 성과와 허위 진술, 신의 성실 그러니까 의무 위반에 고평가된 이거 자사주 매입, AI 플랫폼 허위 진술, 또 이거와 관련된 또 허위 진술 이렇게 있는데요. 좀 어질어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워낙 길어서 다 정리는 못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유보 상태거나 일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도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UiPath는 이 관련 소송에 대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고요.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요, 언제든지 뭐 큰 소송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뭐 투자자분이시라면 이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회사는 참 뭐 좋게 나쁘게 말하면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영향 및 ESG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에 280만 주를 기부 용도로 배정했다 하고요. 2023년 9개월간 420만 불, 24년 9개월간은 660만 불 가량을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기부했다고 해요. 해당 금액은 회사의 일반 관리비로 비용 처리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 기부를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며 드는 생각은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일단 성장주 투자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같을 것 같아요. 모두가 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성장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일단 성장을 잘 시켜놓고 이런 것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뭐 투자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고요, 그렇죠? 뭐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말 조심히 해야겠네요, 제가.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리고 다음은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요, 이미 다 공시된 내용이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UiPath는 2021년 주식 계획을 통해 그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전에 이미 2021년 주식 인센티브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기준 총 2억 2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놨대요. 예, 2천만 주가 아닙니다. 2억만 주입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또한 자동 주식 증가 규정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매년 2월 1일 향후 10년간 2031년까지죠. 주식은 자동 증가되고요. 증가 수량은 직전 연도 1월 30일 기준 보통주 총수의 5% 혹은 이사회가 결정한 더 적은 수량으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푸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뭐 주가는 희석될 수 있죠. 자사주 매입을 백날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2억 200만 주를 더 풀면은 희석되는데요. 다음은 ESPP죠. 직원들의 주식 구매 계획인데요. 이것도 기업 공개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 보니 이 기업의 분석을 처음 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앞선 내용들도 다 알고 계셨겠죠, 이미. 예. 저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2024년 10월 30일 기준 총 2,700만 주의 이제 주식이 발행되도록 예약되었고요. 이것도 향후 10년간 매년 2월 1일 자동 증가가 됩니다. ESPP를 통해 직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 이제 그거죠. 직원 혜택이죠. 시장가의 85%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10불이면은 뭐 8.5불을 사는 거죠. 이것은 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을 살 사람들만 사는 거라서 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는 다르긴 해요. 그리고 이런 ESPP는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다니던 옛날 회사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최근 UiPath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들을 보시면 UiPath는 계속해서 이 가이던스를 하향해서 보고 있고요. 2024년 5월 CEO의 교체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회사의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는데 이것도 좀 마이너스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전체적으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경쟁이 심화된다는 걱정도 있었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희석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전부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고요. 과거는 과거지만 뭐 앞으로의 전망이 좋게 발표된다면 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계속 하향하겠지만 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마무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의 재무는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성도 좋고요. 대출성 부채도 없고 현금 흐름도 좋고 뭐 재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둔화된 매출 성장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되었지만 과도한 주식 보상 관련 주식 발행과 기타 소송 관련은 껄끄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오늘 준비해서 만들었으니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격려의 댓글 꼭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필요하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이제 제 채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멤버십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한 달에 2.9달러로 커피 한 잔 사주신다 생각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